선진국 사람들이 검소하게 지내는 건 그들이 옛날부터 성실하고 착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꽤 엄청난 충격들을 목격하고 인생의 교훈들을 여기저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1970년대 막 이럴 때는 유럽이 엄청 잘 나갔답니다. 사치 부리고 난리치고 8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되게 검소하게 삽니다.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한국은 이때까지의 경제 성장에 이제 취해서 여전히 흥청망청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10억, 20억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영끌하고 비투해서 되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거드름 피우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400, 500씩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젊은 20대, 30대들은 월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벌어야 그래도 좀 번다 이런 축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연봉이 여기여도 월 실수령액이 1150만원 전후입니다. 연봉 2억을 받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직장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직원 수가 예를 들어 한 500명에서 한 800명 된다고 칠게요. 그럼 그 중에서 억대 연봉 받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손가락을 꼽을 겁니다. 실제로는 1% 안에 들어가야 되나? 1%라고 하면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봉 1억 받아도 실수령이 650에서 680입니다. 실제로 세금 나가고 하는 게 이래저래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2억 연봉을 받는 사람도 흔히 언론 유튜브나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말하는 아주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들 25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들 연봉이 3천만원, 4천만원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그 정도 받으면 되게 여유롭고 되게 풍족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저축을 많이 하고 아주 이렇게 잘 살고 이러진 않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죠. 절대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연봉 5천인 사람보다 연봉 2억인 사람이 받는 금액 자체가 세금 제하기 전엔 4배라 실제 삶도 아주 풍족해야 되지만 딱 그렇지 않더라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니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근속 연수가 20년보다는 30년이, 30년보다는 40년이 좀 더 삶을 안정적으로 살게끔 도와주는 길이더라고요. 한국보다 선진국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오랜 기간 일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주된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속 연수가 좀 길죠. 한국은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잘려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순식간에 몰락하고 망가지는 이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한국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한 직장에 좀 오래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실리적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간 탓입니다. 요즘은요, 밖에 나가면 거리가 휑하죠. 좀 더들이 기성을 부리고 이제 저녁 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예전같이 많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쓰는 게 무서워서 밖을 예전만큼 안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꽤 긴 기간 동안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겪었던 과거의 그 불황을 우리도 이제 길게 겪는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황금알 같은 그런 인식들이 예전만큼 이제 안 생기겠죠.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제 바라보고 아마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게 훨씬 더 맞는 거고요. 항상서도 꾸준히 내가 매월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얼마만큼 매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따져보며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더 괜찮게 지켜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예전하고 다른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충격에 빠지고 이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월급 6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벌어들인 돈이 반토막이 나면요. 적응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순간에 추락했는데 이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새로운 이제 소득 구조, 소비 구조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죠. 그게 안 되면요,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렇게 험악해지고 험난해지고 막막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각오로 지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 국민들은, 서민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죠. 디플레와 장기 불황과 이 돈이 없어서 빚에 쪼들려서 허덕이는 소비 위축을 이미 벌써 겪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철저히 경제적인 관념을 머리에 탑재하고 살아가죠.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90%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그런 모험 같은 걸 선진국 국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땀으로 흘린 돈, 땀 흘려 번 돈,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축적해서 자산을 가지고 가죠. 그런 이들이 이제 바이어족이 되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건실하게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더욱더 발버둥을 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 이제 본격적인 자산 가치 하락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그냥 뭐 10억짜리가 5억 돼서 좋네,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10억짜리 사는데 들였던 돈, 대출, 그 원금의 일부 상환 갚아야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게 안 되면요, 금리를 더 이렇게 취하는 제2금융권, 또 다른 곳에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메꾸고 되게 험난한 시간들이 열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빚에 쪼들려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들도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뭐 이래저래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월세 못 냈다고 집주인이 독촉하고, 뭐 카드 연체돼 가지고 이제 카드도 꺼도 결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는 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뭐 되게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러다가 로또 돼가지고, 혹은 뭐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서 인생 역전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나오지만, 현실에서는요, 그런 일 거의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주식인데 갑자기 주식이 10배 돼가지고 100배 돼가지고 그동안의 빚 싹 다 갚고 정리하고 새 삶을 산다, 이런 일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걸 바라고 코인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지만 좀 지나면요, 연락 끊기고 잠적하고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안 들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선진국 서민들의, 국민들이 어떻게 검소하고 어떻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삶을 유지했는지를 철저히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도 그러한 습관들을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이 불안과 이 불경기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